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전기기사 필기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1번 필해기의 충격방전 개시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자, 필해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해설 그림 참고하시고요. 자, 이게 필해기예요. 이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전압이 상형주파 정상전압이 변압기에 들어온다. 그럼 필해기는 그냥 가만히 절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형주파 전압, 정상전압보다 높은 이 서지가 들어오면 필해기에서 방전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게 요게 충격파 전압이에요. 충격파. 그럼 필해기가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이 여기네요. 여기. 자, 그러면 이 값은 뭐냐? 이 충격파 전압의 최대값, 최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방전하는 거예요. 얼마에 따라서. 야, 이거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는 이게 변압기 비례예요. 변압기가 여기까지 견딜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방전은 여기 넘어서기 전에, 얘가 넘어서기 전에 여기서 방전을 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필해기, 충격파 방전 개시전압은 뭘로 결정하느냐? 이 충격파, 이 들어오는 충격파 전압의 최대값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22번.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 동기조산기의 이점으로 옳은 것은? 자, 전력용 콘덴서나 동기조산기나 우리 전력용 콘덴서는 C를 공급하는 거고 동기조산기는 L과 C를 공급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L 또는 C를 공급하는 걸 우리는 조상설비라고 합니다.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해설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동기조산기고 얘가 전력용 콘덴서예요. 일반적으로는 동기조산기가 좀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효전력 L 또는 C를 공급하는 건데 동기조산기는 L도 공급할 수 있고 C도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콘덴서는 C만 공급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전압 조정이 동기조산기는 연속적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콘덴서는 계단적 또는 단계적으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C를 한 개 넣으면 요만큼, C를 두 개 넣으면 요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크기를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충전, 송전선에 시작되는 충전입니다. 그게 동기조산기는 가능하고 전력용 콘덴서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 손실은 동기조산기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동기조산기는 동기전동기를 이용한 거예요. 동기전동기. 그러니까 전동기다 보니까 회전력이 있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기기죠. 회전하는 기기가 손실은 크다. 왜? 회전한 기기에서는 기계손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는 회전기기가 아니라 정지기이기 때문에 손실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동기조산기의 이점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옳은 거. 소음이 적다. 소음은 적지 않죠. 회전기이기 때문에 소음은 당연히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진상전류는 C 이외에 지상전류 L을 공급할 수 있다. 2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전력 손실은 크고요. 유지보수, 아무래도 전동기다 보니까 유지보수는 쉽지는 않죠. 맞는 거는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밸런서의 설치가 가장 필요한 배전 방식은? 이건 꼭 암기 가져가세요. 밸런서 또는 저압 밸런서라고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서 나오면 어디에서 적용하느냐? 단상 3선씩에서 불평형 방지를 위해서 적용한다. 꼭 가져가야 돼. 밸런서 하면 단상 3선씩이 나와야 됩니다. 답 2번입니다. 문제 24번. 단락 보호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것도 엄청 막 이론적으로 어려운데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자, 환상설로 나와 있어요. 환상선로라는 건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동그란 선로예요. 이렇게 동그란 선로. 그러면 환상선로는 전원이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어떤 방향성이 필요해요. 방향. 그래서 환상선로에 대해서 물어보면 방향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방향. 근데 여기는 선택 단락계전기 들어가 있죠? 요거 대신에 방향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방향. 그래서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25번. 부하전류가 흐르는 전로는 개폐할 수 없으나 기기의 점검이나 수리를 위하여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꾸는데 사용하는 것은? 요것도 잘 나오는 거죠, 뭐.
부하 전류가 흐르는 전로는 개폐할 수 없으나, 요게 키워드죠. 자,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유는요, 아크를 소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기 2번에 달로기가 있는데, 달로기의 가장 큰 특징, 아크, 자, 소호 장치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없으니까 아크 소호가 불가하다.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부하 전류의 개폐가 불가하다. 뭐 이게 키워드 접목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하 전류 개폐를 할 수 없는 거 물어보면 달로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정전 용량 0.01, 길이가 173.2, 성간전압 60, 주파수 60인 삼상 송전선로의 충전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지금 물어보는 거 충전 전류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가 얼만데? 이렇게. 자, 기호 한번 써볼까요? 정전 용량이니까 기호가 C, 길이 얘가 L, 선간 전압 V, 주파수라고 했으니까 기호가 F가 되겠고요. 충전 전류는 기호가 IC입니다. 자, 공식 꼭 가져가야 돼요. 충전 전류 공식 오메가 CE 암페어예요. 꼭 암기하세요. IC는 오메가 C, IC는 오메가 C.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IC는 자,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F. 주파수가 얼마냐면 60Hz네요. 요게 뭐다, 요게 오메가. 이렇게. 자, 다음 곱하기 C입니다. C가 얼마였어요? 0.01 곱하기. 자,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곱하기. 자, 1km당 0.0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173.2인가요? 2. 자, 지금 제가 표현한 거, 요게 C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2 넣어야 되겠지, 2. 얘는 대지전압이에요. 근데 문제는 항상 거의 선간전압을 줘, 선간전압.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간전압 60kV 10의 3승을 뭘로만 나눠주면 돼요? 루트 3으로만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한 거, 요게 입니다. 그래서 IC는, 충전전류 IC는 오메가 CE, 오메가 CE.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기 누르면 답은 22.6이 답이 되겠네요. 문제 27번. 보호계전기의 반환시, 정환시 특성은? 자, 보호계전기 동작 특성 너무너무 잘 나오죠. 자, 해설에 있는 그림 참고하세요. 자, 세로축 시간, 동작 시간, 가로축 동작 전류. 자, 여기 이 지점이 최소 동작 전류입니다. 자, 이 전류가 들어왔을 때 동작을 해야 돼. 이 전류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동작하는 거 순환시. 자, 정해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하는 거 정환시. 동작 전류가 작을 때는 동작 시간이 길고,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이렇게 짧아지는 거, 요게 반환시. 그 다음에 일정 구간까지는 반환시, 일정 전류가 지나면 정환시 특성을 가지는 게 반환시, 정환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환시, 정환시 특성, 지금 어떤 특성을 물어봤냐면 요걸 물어봤죠, 요거. 지금 요 특성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 볼게요. 4번인데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며 동작 시간이 짧아지고 있죠? 맞네요. 어떤 전류 이상이 되면 여기 전류 이상이 되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서 동작하는 거, 이게 정환시죠? 이런 특성이 반환시, 정환시 특성이다라고 4번이 잘 표현하고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문제 28번. 전선의 굵기가 균일하고 부하가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는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전체 부하가 선로 말단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비하여 어느 정도가 되는가? 자, 이 문제
암기 문제니까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이 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표의 내용은 뭐냐면 말단 집중 부하, 그러니까 부하가 전체가 말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은 전압 강화는 IR, 전력 손실은 I제곱 R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기준으로 하고 부하를 그 대신에 균등하게 분산하면 전압 강화는 2분의 1로 전력 손실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말단 집중 부하라는 건 뭐냐면 선로가 있으면 요 말단에 여기에 부하를 이렇게 집중시킨 거, 요게 말단 집중 부하입니다. 그 다음에 균등 분산 부하는 뭐냐면 부하 3개라 한다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거, 요게 균등 분산 부하예요. 결국 전압 강화도 줄어들고 전력 손실도 줄어드니까 이렇게 말단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균등하게 분산시켜라. 뭐 이 내용입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물어보는 건 뭘 물어봤냐면 전력 손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부하가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는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선로 말단에 부하가 집중되어 있을 때보다 얼마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을 때 말단에 있는 것보다 몇 배?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로 줄어드네요. 그래서 답은 3분의 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 2번입니다. 문제 29번. 배전선로의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역률 개선 효과입니다. 얘는 필기에서도 물어보는데 실기에서도 물어보니까 얘는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률 개선 효과 크게 4개는 꼭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가 전력 손실 경감. 얘는 맞아요. 우리 전력 손실식 PL은 3상이면 3I 제곱의 R이고 얘를 풀면 어떻게 됐어요? V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의 R. 요게 전력 손실식이었어요. 그래서 역률을 계산한다는 건 이 코사인 세타 값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얘가 증가되면 손실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 선로의 전압 강화 감소. 얘도 맞아요. 전압 강화. 만약에 역률을 계산하면 유효 전류가 작아져요. 그래서 전압 강화도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전원 측 설비의 이용률 향상이에요.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선로 절연의 비용이 절감한다. 요거는 아니에요. 뭐 절연 비용하고는 상관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률 개선 효과 1번, 2번, 3번 요거 암기해 놓으시고 하나 더. 네 번째 요게 뭐였어요? 전기 요금의 절감. 요것도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역률을 개선하면 한전 측에서 전기요금을 할인해줘요. 그래서 역률을 개선할수록 전기요금도 절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4번입니다. 문제 30번.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변압기를 연락하는 저압선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요거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이네요. 해설, 그림, 요게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이에요. 자, 요건 뭐냐면, 자, 우리 고압 모선에 여러 개의 변압기를 설치하고 2차 측, 저압 측의 부하들을 다 연결해 놓은 거, 이렇게. 다 연결한 거. 요게 저압 뱅킹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압 뱅킹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캐스케이딩 현상이 뭐냐? 만약에 저압 이쪽에서 단락이 났다고 가정할게요. 단락. 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부하 C는 이 변압기 C 변압기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거고 부하 B는 여기 B 변압기에서 부하 A는 A 변압기에서 이렇게 부하를 공급받는 거, 전원을 공급받는 거였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다 묶어놨으니까 얘도 같이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단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단락 전류가 흐를 텐데 그 단락 전류가 원래 이렇게 분리했다면 여기서 전원 측 여기서만 이렇게 단락 전류가 이렇게 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저압 측을 다 연결해 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단락 전류가 여기서도 오지만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캐스케이딩 현상의 정의입니다. 자, 저압 측 부하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전한 변압기, A, B 변압기를 말합니다.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나 또는 전체가
차단되는 현상이다. 이게 캐스케이딩 현상이에요. 지금 그림처럼 원래는 C에서만 공급하면 C 차단기만 차단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A, B, C 다 연결됐기 때문에 얘도 차단될 수 있고 얘도 차단될 수 있고 당연히 얘는 차단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건전한 변압기도 차단되는 거. 이게 캐스케이딩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합선 중간에 설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에 나와 있죠? 저합선 중간에 설치하는 거. 뭐 설치했어요? 이렇게 구분 퓨즈 설치했죠. 만약에 단락이 나면 얘네들 차단될 수 있으니까 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죠? 요게 장치가 뭐다? 구분 퓨즈라고 합니다. 캐스케이딩 현상의 어떤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